배신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을 바꾼 치명적인 선택들 실화 사연. 당신은 그동안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배신을 겪어봤나요? 삶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사랑, 배신,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얽힌 복잡한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도 제 삶과 함께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서울에서 자라면서 언제나 평범한 삶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저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고, 결혼도 그런 평범한 행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그저 제게 평범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꿈을 나누었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혼 후 그 모든 기대는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은 저를 더욱 괴롭혔고,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이 드물었고,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저 혼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해야 했죠. 한 번은 남편에게 집을 마련하자고 했을 때, 그는 우리 집을 함께 마련하자며 저를 안심시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 혼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예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사 온 집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월세로 시작되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 사정으로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 번도 편안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같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상 그는 일을 미루기만 했고, 저 혼자 모든 이사 준비와 정리,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고된 과정을 겪으며 집에 대한 꿈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이사 갈 때마다 가구들이 망가지고 옷은 구겨지고 물건들은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엔 없었죠. 아무리 저렴한 가구를 샀다 해도 이사할 때마다 물건들이 망가지고 그 속에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말씀이 조금 거칠긴 했지만 점차 저는 그 어머니의 말 속에서 제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 중심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저 그들의 의견에 맞춰 살 수밖에 없었죠. 매번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그릇된 판단, 그리고 저를 위한 배려 하나 없이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했던 사랑과 신뢰는 이미 그들의 압박과 기대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그와의 간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힘든 하루를 보낸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의도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무심코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했던 수많은 노력, 내가 지켜온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그 여자와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공허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믿었고 그와 함께 삶을 이루어 가길 원했지만 그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경시했는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게 된 순간 나는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편으로는 그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도 생겼습니다. 얘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그를 끝까지 몰아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그가 어떻게 해도 다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삶도 무너뜨리고 싶었죠. 그의 배신은 결국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유도를 한 결과 그는 직장을 잃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그저 빈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 것이었고 나는 그를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존중도 없이 제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그들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가 해결책을 찾기를 바랐고 나는 그저 그들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야 했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이 많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고통 속에 내던지는 삶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행복을 원했던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가장 큰 고민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남편과의 관계보다 시댁과의 갈등이 더 큰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겠지 생각하며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댁과의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너무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그녀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항상 내게 부담을 줬습니다. 너는 그저 내 아들의 아내일 뿐이라고 말하며 저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말도 없이 내 생활을 간섭하고 특히 제가 남편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얘 그런 걸 하냐며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저에게 너 뭐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청소한다고, 집안일 제대로 하라고,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저는 그냥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지 청소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번 집안일이나 작은 일에도 불평을 했고 그게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엄마가 좀 그런 사람이니까 라며 넘어갔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저에게 얼마나 미안해하고 이해하려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말에 항상 맞춰주기 바빴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불만을 터뜨렸고
가끔은 저를 향해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녀는 항상 제게 화를 내며 자기 기분대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모임이 있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 오늘도 왔냐?" 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례한지 깨달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서 라는 말이 그를 대신해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시끄럽게 사는 거 좋아하냐?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집안일을 시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인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 내가 말하냐" 며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고 남편은 그냥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그날 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매번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에게 기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시어머니 편이었고 나는 그때마다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니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은 그저 "엄마가 뭐 그런 사람이지 뭐라고 말하며 그저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 말만 들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의 배신은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무심코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주 보는 문자들이었고 점차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떨쳐내지 못하고 핸드폰을 열었을 때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의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고 온몸이 얼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이 부서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노와 충격을 함께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그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그에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졌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했다. 나도 후회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말로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생각하며 이제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 내 마음속에서는 복수와 해방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를 망치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심스러웠고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났고 그 충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그의 의도는 단순히 잠깐의 실수나 일이 아닌 그 여자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이처럼 차가운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전혀 믿을 수 없었고 그가 나를 배신한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반복될 때마다
나는 내 스스로를 부정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내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내가 그동안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나의 그동안의 인생, 모든 추억,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불완전한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던 사랑의 언어들은 모두 상처로 바뀌어 이제는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나에게 했던 것 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그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나서는 나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를 속였다는 그 사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깊이 상처를 주었는지 나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생각은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고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모른 채 살아왔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주었던 믿음과 사랑이 이제는 나를 배신하는 도구로 변해버린 순간 나는 그가 무엇을 하든 끝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가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단지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감정을 모두 부서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제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다며 떠났고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떠나면서 내게 남긴 것은 단지 깊은 상처뿐이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단지 상실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신뢰해도 그 사랑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직면한 나는 스스로가 얼마나 무가치해졌는지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 후에도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았고 그 상처는 내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를 망치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믿고 사랑했을 때 그는 나에게 사랑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결국 가벼운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그는 내게 전혀 아끼지 않았고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그의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처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에게 남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었던 믿음, 사랑, 그리고 기대는 이제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회복의 갈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은 내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낀 배신과 상처는 오래도록 내 마음 속에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가 내게 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나는 내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내게 준 배신의 교훈을 통해 나는 이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몰락은 어느 순간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결국 그의 선택들이 그를 끝까지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도, 그가 저에게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그 모든 배신이 결국에는 그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그가 유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삶은 점차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유도가 단순히 사소한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진지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유도가 가져온 결과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일하는 회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상사에게 들키면서 결국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버리고 갔던 것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직장을 잃고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는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모습, 그의 패배감,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것은 전혀 가치 없는 빈 껍데기였고 그가 예도한 결과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에게 해줬던 약속들과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꿈들이 이제는 그저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몰락을 보는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망가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내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미래가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스스로를 망쳤는지, 그의 무책임함과 거짓말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은 슬픔과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것이 고통스럽고 분하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을 계속 지켜보면서 나는 점차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그에게 돌아간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 그가 저지른 배신, 그의 무책임함이 이제 그에게 큰 대가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나는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었는지는 예전의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중심에 존재하지 않았고 나는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도 그 말은 이미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내가 참아왔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했던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 내 삶을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몰락이 가져온 것은 단지 그가 잃은 모든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나는 그에게 아무런 미련도 애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가 함께했던 꿈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몰락을 보면서 나는 내 삶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파멸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것이었고
이제 나는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것은 그의 부끄러운 모습뿐이었고 나는 그것을 거울 삼아 앞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유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미래를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 고통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몰락은 나에게 해방감을 주었고 나는 그를 떠나면서도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만든 선택들로 인해 무너졌고 나는 그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에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나에게 복수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파멸을 보며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나는 이제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끝내고 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나는 여러 번의 이사와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동안 나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를 의미했죠. 그러나 그동안의 이사는 내가 원하는 안정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사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물건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피곤함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를 하게 되면 나는 그저 살아남은 느낌만 들었고 집을 마련한다는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노력의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집 마련 계획은 이제 더 이상 그와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룬 꿈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스트레스가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고 드디어 내가 꿈꿔왔던 나만의 집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집을 계약하는 날 나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되새기며 결국 내가 그 꿈을 이루었음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그동안 상상하던 것보다 너무 크지 않았고 단순한 공간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나만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마침내 그 집이 나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내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해온 수많은 물건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면서 그곳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작은 세계,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담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떠나야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느꼈던 불안감, 물건을 싸고 풀어내는 피로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공간을 꾸밀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꿈꾸던 집을 손에 넣은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은 내게 큰 해방감을 주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에서 나를 제어하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 안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한 것은 그저 물리적인 공간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얻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그저 집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벅찬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점점 더 안정감을 느꼈고, 이제는 그 어떤 외부의 압박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사할 때마다 불안하고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몰라서 불안했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내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면 그동안 떠돌며 살아온 시간들이 떠오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집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이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시댁의 갈등,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것일까요? 누구의 기대에 맞추어 내 감정을 숨기고 내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왔던 걸까요?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내 삶을 다시 써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은 그저 나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나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의 첫 번째 단계였고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마련하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은 이제 내 삶에서 끊어낼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나는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마련하고 나서 나는 드디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고난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고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그 집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시작하려던 순간 시누이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처럼 느껴졌고 나는 집안일을 하며 내 삶의 작은 행복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오빠가 그 집을 동생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 들려오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내가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다. 그 집, 신혼집으로 쓰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언니가 그 집을 내게 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시누이의 말을 듣고 나는 정말 말이 안 나왔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그토록 고생하고 모든 걸 쏟았던 시간들이 이제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단지 자기가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그것을 마치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왜 하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이룬 집이 그가 아닌 그녀에게 돌아가야 하는 걸까? 어떻게 남편은 내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가 고생해 만든 집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넘기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 순간 나는 그가 얼마나 나를 얕봤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나의 희생과 노력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처럼
그 집은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장난감처럼 여겨진 것이다. 나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볼 수 있다니 내 인생에서 그런 배신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내 분노와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우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집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며 나는 이제 그 집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 말은 내게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복수란 단순히 남편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되었다. 나는 그 집을 절대로 신우이에게 줄 수 없었고 그것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그동안의 고생과 눈물로 얻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었다. 그 집은 내가 쌓아온 삶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내 것이라 주장할 권리가 있었다. 신우이가 그렇게 거침없이 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무시와 배신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집, 나만의 집은 내가 세운 것처럼 내가 지킬 것이다. 이 순간 나는 단순히 복수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항상 남편과 시댁에 맞춰 살아왔다. 시어머니의 요구에 맞추고 남편의 뜻에 따르며 내가 원하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것이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그동안 얼마나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는지 이제는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손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집은 나만의 공간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배신은 이제 나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나는 이 싸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그것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면 두렵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수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히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내가 세운 내 집, 내 권리,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남편이 사라진 후 내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을 때 나는 이미 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의 사라진 모습은 이제 내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내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했던 배신, 무책임한 행동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용서의 말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조차 이미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내 마음 속에서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프게만 느껴졌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이제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시간들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와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나는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고통을 떨쳐내고 나만의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이제 내 인생에서 한 페이지가 되었다. 그가 내게 했던 상처가 깊었지만
나는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할 수 없었다. 그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내버려 두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와의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후 나는 상간녀와의 소송을 시작했다. 그녀가 나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 인생을 망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남편도 나에게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 인생도 이토록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존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나는 그녀가 내게 준 고통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항상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고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했다. 상간녀와의 소송은 나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에서 쌓였던 모든 상처를 다시 떠올리며 나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가 내게 준 고통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내 자존감을 짓밟고 내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상간녀와의 소송은 생각보다 더 긴 싸움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녀가 얼마나 얍삽하게 법망을 피하려고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한 여자로서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녀가 내 인생에 끼친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 소송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남편과 그녀에게 받은 모든 상처를 증거로 만들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 주었던 고통의 깊이를 증명해야 했고 그들을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녀가 내게 가져온 배신과 고통은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고 나는 그 흔적을 제거하고 싶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나의 소송에 대해 무시하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남편의 일시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녀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쳐 놓았는지 알았다. 그녀는 내가 법적 절차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처음에 나를 무시하고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내게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사진들,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들이 모두 나의 손에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싸웠다.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고 나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상간녀와의 싸움은 나에게 단순히 법적 승리를 넘어서 내 삶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내 인생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결국 법원은 상간녀가 내게 미친 영향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 결과는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그녀는 내게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나는 내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소송을 통해 나는 내 상처를 치유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혼 후 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받은 모든 고통을 조금씩 덜어내며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소송을 통해 얻은 정의와 승리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소송이 끝난 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맺었고
나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해방감, 그리고 그동안의 아픔을 마주한 후에 강한 자신감이 밀려왔다.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겪은 상처와 고통은 내 삶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지만, 나는 그 상처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남편의 배신과 시누이의 거침없는 요구, 그 모든 일들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그 고통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상처들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고, 이제 나는 그것을 나만의 힘으로 넘어서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다시 되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남편과의 이혼, 시누이와의 싸움, 그리고 상간녀와의 법적 다툼. 그 모든 일들이 끝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얻은 것은 단지 법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그 성장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동안 내 삶에서 나를 지배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났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좌우당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시누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의 고통을 딛고 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혼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내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다. 과거의 상처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짐으로 끌고 가지 않기로 했다. 그 상처들이 나를 정의할 수는 없었고 나는 이제 그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혼자서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에게 바랐던 사랑과 관심, 시누이에게 기대했던 인정과 존중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나는 먼저 내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의 상처와 미련을 떨쳐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해내야만 했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은 내 자신을 위한 여행이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자신을 위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심을 뜻했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나 남들에게 맞춰져 있었고 내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삶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한 후 나는 점차적으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내 주변에 나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가 없었다. 나는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유 속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다시 내 자신을 찾고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선택한 새로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이 점차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이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이제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만의 길을 걷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기도 했지만 그 시작이 내게 가져다주는 희망은 무한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배신과 고통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 더 강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여정에서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화사연 채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